여러분,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스타트업이 유튜브를 켰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솔직히 좀 지루해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10억 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고요? 저 상자를 옮기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고 그 로봇이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청자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로봇이 창작 스트리머들 직업만 뺏는 게 아니라 물류 노동자 자리도 뺏고 있네. 웃기지만 웃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가 뭔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내 일자리랑 내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오늘은 그 질문에 숫자와 사실로 답해 드립니다. 첫째, 누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가를 보세요. 피겨 AI가 오픈 AI와 결별하고 AI를 완전 자체 개발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곧 해자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피겨 AI처럼 로봇 뇌를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둘째, 공개 주식으로 접근 가능한 수혜주를 찾으세요. 피겨 AI는 아직 비상장이고 390억 달러 밸류에이션은 개인 투자자가 바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엔비디아, 이미 피겨 AI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하고 로봇 칩을 공급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는 정밀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 부품주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 비용의 하락 속도를 추적하세요. 골드만삭스가 밝혔듯 로봇 제조 원가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예상 속도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비용 하락이 빠를수록 기업들의 도입이 빨라지고 시장이 더 빨리 커집니다. 피겨 AI가 보여준 36시간 무중단 자율 노동 생중계.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유튜브 이벤트가 아닌 로봇 투자의 티핑 포인트인지 지금부터 파고들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2026년 5월 13일 피겨 AI의 최고 경영자 브레트 에드콕이 X, 구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팀이 인간 수준의 속도로 8시간 전체 교대 근무를 완주했다. 완전 자율입니다. 원래 계획은 8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이 8시간이 지나자 팀은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24시간, 36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로봇들, 애청자들이 붙여준 이른밥, 프랭크, 게리, 이들이 한 일이 단순히 상자를 나르는 게 아닙니다. 상자 위에 있는 바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하고 상자를 잡아서 바코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방향을 돌린 뒤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카메라 픽셀만으로 사전 프로그래밍 없이 실시간으로 판단하면서요. 마치 처음 보는 레고 박스를 설명서 없이 그냥 척척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봇이 기억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 두뇌가 바로 헬릭스 0입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로봇 안에서 100% 온보드 AI 추론을 합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혼자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봇이 막히거나 이상한 상황에 처하면 알아서 리셋하고 작업을 재개합니다. 인간이 달려와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번 피겨 AI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게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로봇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 진영부터 볼게요. 피겨 AI 말고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죠. 테슬라는 이미 자체 공장에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배치했고 2026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모델 SX 생산 라인을 아예 로봇 공장으로 바꿔서 연간 100만 대 생산이 목표예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가치의 80%는 결국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올해 CES 2026에서 정기 버전을 공개하며 시넷 최고 제품상을 받았고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은 이미 아마존 쉐플러 GXO 물류에 배치 완료됐습니다. 자, 경쟁자가 피겨 AI 생중계를 보고 한 말이 이겁니다. 축하한다. 우리는 2년 전에 이미 했다. 중국은 속도가 다릅니다. 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로봇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는 610건, 총 50억 달러, 약 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0% 증가입니다. 자, BYD는 2026년까지 2만 대 생산 목표이고 유니트리는 이미 5,900달러짜리 인간형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 웬만한 중고차보다 쌉니다. 실제로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2025년 글로벌 출하량 기준 상위 6개를 중국 기업이 독점했습니다. 미국 로봇은 범용 AI 플랫폼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중국 로봇은 산업용 하드웨어로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이 두 전략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가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럽도 잠든 게 아닙니다. 아프트로닉은 올해 2월 5억 2천만 달러를 추가 유치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GXO 물류에 아폴로 로봇을 납품 중입니다. AI는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니 로보틱스 플랫폼이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에 과연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냐? 이 숫자로 직접 보겠습니다. 현재 피겨 AI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 약 54조 원입니다. 단 18개월 전인 2024년 2월에 기업 가치 26억 달러에서 15배 뛰었습니다. 투자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제프 베조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피겨 AI 하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2035년 380억 달러. 이 수치 자체가 불과 몇 년 전 전망의 6배로 상향 수정된 겁니다. 모건 스탠리 전망은 2050년 5조 달러, 약 7천조 원. 제 하드웨어 공급망, 서비스 포함.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 전 세계 필드에 깔린 휴머노이드 로봇 수 16,000대. 2023년 거의 제로였습니다. 2년 만에 제로에서 16,000대가 깔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수십만 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밸류체인 가치 사슬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AI 반도체 인프라. 헬릭스가 1초당 수천 개의 카메라 픽셀을 분석하고 움직임을 판단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클라우드 없이 로봇 안에서 처리하는 칩이 바로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입니다. 전작 대비 AI 연산 성능 7.5배, 전력 효율 3.5배 향상된 칩입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칩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둘째, 범용 AI 소프트웨어. 헬릭스처럼 특정 하드웨어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로봇에 이식할 수 있는 제어 운영체제의 가치가 폭발합니다. 구글 딥마인드 제미니, 로보틱스, 피겨의 헬릭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소프트웨어가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면 로봇 하드웨어는 상품화되어도 소프트웨어는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구동기 정밀 부품저 배터리. 24시간 7일 내내 가동하는 로봇의 핵심 소모품은 구동기와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피겨3의 각 손가락 끝에는 3g 압력까지 감지하는 촉각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초정밀 부품은 마모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즉,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쯤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불편한 질문. 그래서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로봇이 잘하는 건 더럽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 3D 작업을 띱니다. 물류 창고 야간 분류 작업, 자동차 공장 도장 라인, 위험 화학 물질 처리 같은 일들이에요. 실제로 피겨 AI가 BMW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11개월 연속 가동하면서 X3 차량 3만 대 이상 생산에 기여했는데 여기서 늘어난 건 BMW 직원들의 위험 노출이 아니라 생산량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영역은 제조자동차 35%, 물류창고 25%, 연구 15% 순입니다. 심야 야적장,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현장들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피겨 AI 최고 경영자 브레트 에드콕은 작년 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어린아이들 옆에서 몇 주씩 혼자 로봇을 놔두지는 않겠다. 기술의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가정용 완전 자율 로봇까지는 아직 5년에서 10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금은 증폭의 단계. 인간이 하기 싫거나 못하는 일을 로봇이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과열 리스크. 피겨 AI는 아직 수백 대 수준의 상업 배치에 390억 달러 기업 가치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수익보다 미래 스토리에 훨씬 큰 프리미엄을 얹고 있어요. 스토리가 흔들리면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성 리스크. 이번 생중계에서도 가끔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어된 창고 환경에서 잘 된다고 해서 예측 불가능한 실제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중국 경쟁의 가격 압력. 중국 제조사들이 5,900달러짜리 로봇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마진이 급속도로 압축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모델이 없는 순수 하드웨어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취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전화도 있는데 이메일이 왜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카메라도 따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로봇이 진짜 쓸모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 질문이 바로 그 시절과 닮아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3만 개의 상자를 옮긴 로봇. 그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로봇이 나의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 중 휴머노이드 수혜주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